다 나왔네. 다 나왔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다 사실로 증명되었네. 국정원장의 보고로 증명이 되었고 법무부 장관의 진술로 증명되었네. 금융감독원의 진술은 엄청난 이야기네. 다 나왔네. 이게 그날 평가였습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수사했다고 하는 박상용. 박상용은 조작이었습니다. 모두 다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작이 다 드러났습니다. 박상용은 그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위증해도 쳐버리지만 증인 선서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이 두려워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나 그에겐 정당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명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소명은 증인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그 소명의 방식은 문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박상용은 대기실에서 대기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 국정조사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치 중립의 위반,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박상용을 이야기했는데 박상용만 있었을까요? 박상용 위에 있던 수원지검장 홍승욱, 그리고 그 밑에 있던 2차장 김영일, 그리고 당시 수원지검 형사 제6부장 김영남, 이제 이들의 조작 수사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 상층부가 드러나야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송민경, 한강일, 박상용, 고두성. 박상용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상용이 이야기하죠. 위에 다 보고된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 위 저희가 한 번 더 다 살펴내고요. 그 위엔 누가 있었을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에는 대통령 윤석열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날 녹취가 다 나왔습니다. 이 녹취에 그 녹취가 전용기 의원이 공개했는데요. 전용기 의원 목소리입니까? 박상용 육성 목소리 아닙니까? 그날 다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건태 의원님과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다 나왔습니다. 국정원장이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 보고서 자료는 여러분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위원들에게만 주어졌고요. 이 자료에, 그리고 수거된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리오남에게 돈을 7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그 리오남은 제3국에 있었던 날짜를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22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3국에,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제3국에 리오남의 여권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자료, 그리고 22년이 아니군요.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 2019년 7월 24일부터 26일, 2019년 7월 26일 제3국에 체류한 이종석 국정원장의 보고, 이 부분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 정도까지 저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하나, 그날 나왔지만 박상용은 그전 법사위에서 김기표 의원 질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덮밥 들어간 적 있어요? 없습니다. 회초밥은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온 구치소 교사가 이야기하죠. 그 회덮밥 제가 수사가 나고 같이 1층에 가서 들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러면 또 우리가 물었습니다. 거기 박상웅 등이 와서 수발을 들었느냐?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박상웅이 5월 17일 날 들어간 출입 기록, 그리고 6시 41분부터 8시 34분에 나온 기록, 이런 내용도
요게 저희들에게 온 증거 자료로 하나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오늘 다 나왔습니다. 이 조작이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되었던 그들의 조작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박상용이가 저걸 단독으로 했겠냐고요. 일반 평검사가. 그럴 수 없죠. 누군가의 윗선에 계속된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요. 매니선이나 윤석열이가 있다고 보고 당연히 이재명 제거해야 되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이나 지검장들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박상용이 혼자 저러겠다면 저건 사형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박상용이 수원지검이잖아요. 수원지검에서 초창기에 수사가 잘 안 되니까 차장검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찍어 누른 것이고, 박상용은 지금 저기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제일 지금 빌런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빌런 중에서 제일 말단인 거죠. 박상용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눌러지는 눌림을 당하는 지금. 얘가 지금 원풀을 안 하고 있으면 그나마 동정론이 생길 수 있어. 네. 시킨 대로 했다 이건데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저러고 있잖아요. 저건 어떤 의미냐면 나 정치할 거야예요. 나 정치할 거야. 근데 지금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고 빵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러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본인이 살 길은 지금 정치할 얼굴 쪽으로 내미는 것밖에 가서 저렇게 없다는 하는 언론 플레이 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더 초조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서 국민의힘 부류에서는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일단 그 태도가 뭐 부장님 뭐 읍소하잖아요. 변호인한테 검사가 서민석 수사검사가. 변호사가 이제 과거 부장 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리고 한 번만 만나달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이걸 좀 그 5월 23일 녹취와 그다음에 6월 19일 녹취를 한꺼번에 연결선에서 보면 예. 이 수사검사인 박상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반드시 끌어내야 하는 워딩이 있어요. 그 워딩이 뭐냐면 백정화 부인 백정화 선생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박상용 검사가 끝까지 요구했던 워딩이 뭐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요거를 20차례 요구를 했다 그래요. 예. 계속 그거를 근데 말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쌍방울의 김상태 회장도 뭐라 그랬어? 내가 이재명이한테 돈을 줬으면 정말 줬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 정도까지 이제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 말을 꼭 하라고. 안 예. 되니까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한 번만 더 만나줘라. 그러니까 꼭지를 따야 되는데 이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 꼭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형량 거래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부터 출발이다. 안 그러면 6월 19일 발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하는 발언을 해야 우리가 뭐 공익제보자로도 할 수 있고 뭐 보석도 추가 얘기하고요.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보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전반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상 우리는 플리바기닝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뭐 수차례 SNS에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등등을 통해서 자기가 막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상용 검사 혼자 단독 플레이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예, 우리는 윗선. 회의도 했고 보고도 했다. 예. 그리고 윗선이라는 녹취가 또 나올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윗선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국회 신임 법사위원장이 된 서영교 의원을 예.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박상용 검사가 도처에 흔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 검사는 안 뭐 털리니까요. 안 털리니까. 예,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 기소를 안 당하니까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탄핵해봐야 기각되니까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저러 흔적을 많이 남겼는데 중요한 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 반드시 해야 되고요. 뭐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특검, 2차 종합특검에서도 이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사안들이 많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만 봐도 문제예요. 녹음 자료. 예.
양형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회유하는 거잖아요. 이거 풀어라. 풀면 회유 어? 더하기 압박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압박도 있는 거죠. 예. 네 거는 봐줄게. 네 잘못한 거 많은데 저 사람만 풀어달라. 음. 이재명이란 정치인 잡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점은 있어요. 왜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이걸 지금 이걸 공개를 해가지고 좀 선거하고 있죠. 청주시장. 예비 그런 후보죠. 어떤 예. 반박이 있고 전체적 맥락을 위해서 박상용 검사 주장은 그거예요. 내가 제 주장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벌써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와중에서 있었던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뭐 반박이 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예. 사실은 조금 전체를 보긴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박상용 검사가 모든 언론에 가서 얘기하고 엄청 말이 많아요. 예. 이게 새벽에도 SNS에 글을 남기더라고요. 자신감인가? 이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니들 누구 봐라. 뭐 이게 부부장이었거든요. 부장도 있을 거고요. 차장도 있을 거고요. 예. 지검장이 있고요. 검찰총장이 있고요. 쭉 쓰고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까지 예? 있는 거죠. 그거를 아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게 나중에 국정조사나 특검이 진행되면 다 자기의 함정이나 덫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박상용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많은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뭐 어차피 전체가 다 나와봐야 알아요. 이것도 문제지만 더 나온다 그러면 시시비비는 곧 가려질 것이다. 그 부인 백정화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국정조사 특위에 다 증인으로 싹 출석을 해서 이화영, 서민석, 박상용 3자 대면을 하자. 제일 좋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클리어하자. 거기서 그러니까 끝나죠. 비겁하게 숨지 말고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싹 다 출석을 해라. 박상용 검사도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국조특위 증인에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나갈 모양이죠. 그럼 이화영 부지사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국조특위 현장에서 3자 대면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전 국민이 보면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은 사실관계를 향해 찾아 들어가고 밝혀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어떤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펼쳐지는 장면은 제가 보기엔 여론전이에요. 맞아요. 예, 어떤 냄새를 어떻게 풍길 것인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제가 그 박상용 검사가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 박성태 진행자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지금 서민석 변호사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박상용 검사는 이러이러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짜깁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추가 설명을 부탁한다라고 했더니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대한민국 법에는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수를 하면 선처해준다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긴 말을 했는데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문장은 몇 가지였어요. 그 뭐냐면 서민석 변호사 측이 먼저 제안해왔다. 그리고 짜깁기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공동정범의 그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진술을 거래할 이유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반박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추가 녹취가 나오면서. 네. 먼저 제안한 게 변호사 측인데 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부장님 좀 만나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 2023년에 벌어진 이 녹취이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창기였고요. 서슬퍼럴 때였죠. 아주.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거기를 그만두고 나서 킨텍스 사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일종의 이제 뇌물죄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쌍방울거. 예, 카드 쌍방울 쓴 거. 법카 뭐 이거 문제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대북송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기소를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처음에는 뇌물 사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개인의 그 사건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짜깁기죠. 예, 그러면서
아 이거 뭐 저기 뭐야 그 서명승이 아니라 누구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을 안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에서 그럼 입장을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해요. 당이 유죄로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교묘하게 착종되면서 착종시켜 놓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진술은 핵심은 뭐였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주범으로 만들고 당신 이화영이 정도는 우리가 종범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뭐 보석으로 하든 뭘 하든 해서 풀어줄 수 있으니까 원하는 진술 그걸 좀 따내야 돼. 거기에 변호인인 서민석 네가 협조를 좀 해줘. 부장님 좀 와서 만나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수사검사가 변호인한테 도와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까? 혹시 그런 검사한테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저 같은 사람이라뇨. 예. 그런 뭐 변호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뭐 예. 약간의 예컨대 뭐 합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양형에 중요한 거가 있다면 그런 거는 가능하죠. 합의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거 얘기는 가능한데 이 지금 범죄 사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도와달라 검사가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뭐 그 이후에 회유와 압박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번복했죠. 네. 그때 보고했다가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정황상 네. 박상현 검사한테는 보고했다 더하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걸 인지했다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좀 설명이 예. 필요한데 그 2023년 5월 17일 소위 그 수원지검에서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던 날이에요. 이날을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항복의 날로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도 그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 국선 변호인을 쓸 예. 때였고 그리고 하루에 막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을 거니까 아무 때나 와서 만나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밤늦게까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그냥 보내기도 하고 하루 종일 대기만 하고 있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거가 수백 차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도 이제 개인의 비리에 해당하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당시에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현근택 변호사 그렇죠. 뭐 등등. 예. 그러면서 누구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판에 출석했고 그때 유명한 부인의 발언이 나와요. 정신 차려 이화영. 그렇죠. 예. 정신 차려 당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부인에 대한 마타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변호인단이 바뀝니다. 예. 예, 변호인단이 바뀌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모든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절차가 이뤄져요. 예. 그러면서 그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수원지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각을 당하긴 합니다만 이런 무수한 과정이 있고 나서 6월 19일 대화가 있고 그 전에 5월 20 며칠 날 대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그 윤석열의 정적에 해당하는 정치인을 뭐 수많은 뭐 대장동, 위례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 FC 등등에다가 가장 결정타는 이거였는데 그 전에 직전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말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어떻게든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수사들을 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이화영이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이거를 같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자꾸 그 상황만 볼 수밖에 없겠죠. 정말 회유했냐, 분리파견이냐 이걸 했냐인데 실제로는 지금 장 기자님 잘 말씀하셨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맞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조금만 짧게 시작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갑자기 야 김정은이한테 뇌물 줬다고 이게 됐다고요? 우리 그렇죠. 웃었죠. 어떤 놈이 머리를 썼는지 검사 중에 이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까지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어내거나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예.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것도 이 세부적인 어떤 회유 작전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특검 또 가능하게 한다면 전체 그림 가지고 우리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 사건 어떻게 예. 진행됐는지, 그렇죠. 한 정치인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했던 건지를 이번 국정조사에 좀 드러나지 않을까. 엄청나게 이게 비인도적인 그쵸. 정치 공작 사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직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부인이란 사람은 자기 사건을 덮으려고 검찰을 동원했고요. 그쵸. 이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의 정적을 죽이려고 이런 검찰 조직을 동원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박상영 검사는 솔직히 말하면 행동 대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한 거냐? 에?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했으며 결국에 박상영 검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될 것은 이 조직 전체의 조직도예요. 빙고. 네. 이게 해유한 거는 그 세부적인 거예요. 음. 그 사람 머리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닌 거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관련해서 어디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데 소위 그 카메라 쓰시면 이제 줌아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뒤로 쭉 빼서 확대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자, 지금 박상용, 서민석 이 이름들 가지고 서민석 변호사 이게 소위 말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들도 많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자이고 청주시장. 그리고 타이밍이 2023년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 공개했고 등등에 대한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게 이제 집중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논리적으로 이제 뭐 반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뒤로 쭉 빼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울 대북 송금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맞아요. 변호사비 대납은 왜 시작되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검찰이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가를 보면 되죠. 맞습니다. 뭐 대장동, 백현동, 위례, 무슨 성남 FC, 뭐 각종 뭐 법카 사건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건의 별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많은 변호사비 누가 내줬어? 돌고 돌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줬다라고 이제 정황상 권순일 대법관 이름 나오고 20억 들어가고 이거 그쪽으로 간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래서 쌍방울이 대납해줬대라고 들어가서 보니 아니니까 그때 나왔던 게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 때문에 북한으로 돈을 보냈던 게 있는 거죠. 여기다 이재명 갖다 붙이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된 거라면 그거 맞잖아요. 예, 이렇게 된 거라면 단순히 지금 녹취록 몇 개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크게 봐야 돼요. 쭉 뽑아서 볼 필요가 있겠고 크게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예, 박상영 입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박상영 검사가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일종의 범죄 행위라면 바로 제재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고검에서 조작 기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TF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고검이 아직도 ING라는 겁니다. 고검이 그거 뭐 징계 등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서울중앙지검 그렇다면 이건 대검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일 테고 네. 검찰 조직 내에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화두 속에 곧 없어질 검찰청이 지금 이거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의 권력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어요. 뭐라도 건수만 잡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검에 고발돼서 대검에서 수사를 하거나 뭘 하면 법무부에서 징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중앙지검으로 내려가 버리면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다? 박상용을 비호하고 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저렇게 득이양양해서 SNS에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자기 입장을 어필하는 것도 검찰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하나의 증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박상용 검사와 함께했던 수원지검의 그 선후배들이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있어요. 다 변호사가 됐지만 입장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백정화 선생이나 김광민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야 자백들을 하시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수원지검에서 함께했던 선수들이 누군지 그게 대진표가 나온 나오겠죠. 것이고 그 수원지검을 넘는 수준에서의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가장 박상영이는 그냥 거기에 있는 행동대원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것을 설계했던 사람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알겠어요 누군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알겠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네. 보고 있는 거는 어쩌면 정말 단편적인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 뭐 설주환, 뭐 누구죠? 김광민, 박상영, 뭐 이것들을 저들끼리 하는 거고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불법적 요소도 있는데 네. 크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진행자 최고. 사실은 아, 주마우 너무 굉장히 좋다 이거. 범위가 넓은 주마우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마우스. 강론으로 들어가면 엉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훨씬 주마우 더 너무 좋다. 이해하기도 좋고 아 예. 주마우 진짜 너무. 어떤 관점으로 뉴스를 봐야 되는지도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워낙 방대하고 워낙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북한까지 있잖아요. 리호남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블랙요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돈은 북한으로 가지 않았다. 쌍방울 돈이다. 쌍방울 사업 때문에 간 거고 예. 나노스와 관련된 거다라고 했는데도 이런 그랬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지금 이제 검찰이 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는 집단이었잖아요. 그리고 기소를 하는 집단이었고 지금 우리가 검찰을 적어도 이 건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저기서 벌어진 불법 행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들이 모이면서 박상용 검사 혼자가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지휘 라인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선서를 거부해서 주목받았던 박상용 검사는 실무를 집행한 사람이고 수원지검 지휘부,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연결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국정원 보고서와 일부 판사들의 증언이 이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선 후보에게 불리하게 국가 권력이 이용됐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직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증언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